안녕하세요. 114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스마트 관광, 스마트 관광 도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천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많은 뭐라 그러죠? 공적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계속 여러 도시들이 스마트 관광 도시로서 선택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 갖고 이제 다양한 스마트 관광 도시라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 아직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EGPMP의 정공주 수석을 모셔서 스마트 관광 도시와 기업이라는 주제로 이 114차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 정공주 수석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즈PMP 지금 융합사업개발 본부실에서 이제 본부로 바뀌었는데, 본부장 정공주입니다. 본부장이군요, 지금. 네, 그렇구나. 수석은 이제 직위고, 직책은 본부장이고, 본부장.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스마트 관광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종종 가끔씩 들었고, 뭐 데이터를 활용하나?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약간의 두리뭉실한, 자기 각자가 다 상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관광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야놀자 같은 것도 스마트 관광이 될 테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도시들이 뭐 중앙정부에서부터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해갖고 스마트 관광 도시화 시키겠다. 이런 이제 포부를 갖고서는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방식도 우리가 요 마이스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랑은 좀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EGPMP는, 우리가 아는 EGPMP는 국제기획사인데, 이 PCO EGPMP가 스마트 관광 도시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실제로 우리 주제처럼 스마트 관광 도시와 기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화면을 이제 띄우면 되나요, 교수님?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될 네, 것 네, 같아요. 네. 일단 스마트 관광 도시와 기업이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좀 주제를 설정을 했고요. 화면이 공유가 안 되는데? 화면이 안 보이세요? 네. 잠시만요. 음, 보이세요, 네네네, 교수님?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보입니다. 네. 제가 이거 사이즈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음, 뭐죠? 슬라이드쇼. 네. 잠시만요. 네. 일단 주제를 스마트 관광 도시와 우리 기업이라고 슬라이드쇼로 안 잡고, 보이는데? 안 보이세요? 아니 슬라이드쇼는 아니고 그냥 옆에 쭈르륵 그 화면 괜찮은데? 괜찮아요? 이렇게 볼까요? 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괜찮으세요? 네. 네네네. 네. 지금 한림 디스커버리에 이제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네. 스마트 관광에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을 하면서, 고민했던 지점들이 지금 마이스 쪽에서 이제 마이스 플랫폼, 이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마이스 쪽 기반을 넓히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유사한 고민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네. 그 이즈PMPM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이스PM의 주 이제 업무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즈PMP가 왜 스마트 관광이라는 걸 하지?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어요. 이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마이스라는 것 자체도 공간을 기반으로 공간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 간의 뭔가 교류나 그 사람들 간의 경험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저희가 인터넷이 조금 마이스에 대한
영역으로 이제 사업을 옮겨가서 들어가시 인터넷이 네 됐어요. 죄송해요. 지금 출장을 와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네네네. 그게 이제 도시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스마트 관광이라는 그러니까 관광 도시에 가서 관광객들이 가지는 어떤 경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거점이 옮겨진 거 정도로 이제 사고를 하면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제 이즈PMP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하는 이제 PM 능력이 저희 회사의 이제 핵심 경쟁력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관광 자원에 ICT를 결합해서 이전과 다른 어떤 편리한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스마트 관광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거기 이제 오프라인의 관광 자원과 ICT 기술을 융합해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매니지먼트,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하는 역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던 거기서 이즈PMP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쟁력들을 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이 사업에 좀 옮겨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도 사업 영역의 확장이라는 거에서 다양한 기회들을 이제 많이 찾고 있었던 찰나에 어떤 국고보조금 형태로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를 확장하는 문체부 사업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회사의 경쟁력도 좀 키워내고 어떤 조직의 구조들도 좀 많이 바뀌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회사 조직적으로 이제 많이 바뀐 거는 기존에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요? 프로덕트라는 거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생산을 하는 뭐 흔히 이제 브랜드 매니저들은 자기 브랜드를 생산을 해가지고 브랜드에 대한 전체 생애 주기 관리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라는 거는 플랫폼으로 이제 구축까지를 한 건데 사실 이제 이 구축 이후에 활성화나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로 사고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완전히 조금 달라지는 어떤 조직의 업무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덕트로 바뀌면서 브랜드 매니지먼트까지 그렇죠, 그렇죠.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어떤 플랫폼에 대한 생애 주기를 관리를 해야 하는 플랫폼의 네네네. 생애를. 네네. 그러니까 플랫폼이 하나 이제 제품처럼 런칭이 지금 이제 된 상태인 거고 스마트 관광 도시가 이후에 이제 이게 유지 관리되고 개선되고 활성화되고 그치. 고도화되고 막 이래야 하잖아요. 그쵸. 그치. 우리 마이스는 사실 그냥 일회성으로 딱 끝나고 끝나는 그렇죠, 것가 그렇죠. 많으니까. 네. 마이스는 이제 거의 프로젝트라고 보면은 그치. 이거는 이제 프로덕트라는 네, 그러네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러네,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즈PMP가 현재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M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PM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PM으로서 어떤 지역의 관광 자원하고 지역 안에 이제 ICT 뭐 연계 자원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잠시만요. 네. 죄송한데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우리랑 다르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슬라이드 쇼로 안 넘어가 있고 우리는 그냥 그래요. 네, 그냥 옆에 쭈루룩 조그맣게 나와 있으면서 첫 번째 화면 그냥 메인 화면인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슬라이드 쇼로 넘기지 않고 지금은 보이세요? 네네네네. 이렇게 보여요. 네. 이렇게 할게요. 네네네. 네네네. 이즈PMP는 스마트 관광 도시 이제 PM사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의 이제 관광 자원이든 ICT 자원이든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전체 이제 지역의 스마트 관광 모델 자체를 이제 저희가 주도적으로 좀 설계를 하고 있고 컨소시엄사들이랑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핵심이 되는 이제 스마트 관광 서비스 플랫폼 자체를 이제 저희 쪽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이제 마이스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뭐 컨텐츠 제작이나 이벤트 프로모션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흔히 요즘에 이렇게 통칭해서 얘기할 수 있는 AR, VR, XR 이런 실감 컨텐츠 제작 이렇게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분야에서 이제 저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수원시하고 대구 수성구 그리고 이제 양양군 이 세 개 도시를 PM을 하고 있어요. 네, 2020년도에 이제 인천 스마트 관광 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1차년도에 수원, 대구,
그다음에 여수 이렇게 세 개가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됐고, 그리고 아, 이제 올해 다시 이제 6개 도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아, 앞으로 뭐 새 정부 들어가지고 뭐 50개 도시까지 확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최종적으로 한 25개 도시까지 사업을 확장을 어, 하는 걸로 이제 제가 어,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거점별로 어떤 이 스마트 어, 관광 도시 조성 사업의 대상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하고 있고요. 저희가 7월에 이제 1차 인천 시범도시 이후에 이제 첫 스마트 관광 도시인 것 같아요. 수원 스마트 관광 도시를 올해 7월에 오픈을 했고, 좌측에 보시면 이제 터치수원이라는 브랜드로 좀 오픈을 했습니다. 네, 음. 현재 다운로드가 한 8만 3천 정도 다운로드 그래요? 됐고요. 나 들어가 봐야겠다. 네, 네. 요즘 한 7월 24일 날 이제 정식 오픈해가지고 지금 한 달 추석 지나고 한 2개월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음, 이 좌측에 보시면 한때는 저희가 카카오 맵 바로 밑에 터치수원이 그러네요. 랭킹이 되는 이런 고무적인. 음, 근데 아무튼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먼 것 같기는 하고요. 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 평가 중에 그러니까 네. 쉽게 사람들이 이제 평가하는 거 중에 하나가 70억짜리 앱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안 한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게 이제 서비스되는 채널 자체가 터치수원이라는 앱이다 보니까 음, 전체 그 지원하는 사업비 자체가 70억인데 그럼 70억짜리 앱을 만든 건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 이제 저도 이제 이 고민을 정말 내가 그러면 70억짜리 앱을 만들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네, 초기에는 많이 했는데 네. 이제 그 시각으로 보면은 사실 야놀자도 여행 숙박 앱이잖아요. 그쵸. 카카오티도 택시 앱이죠. 택시 앱. 네, 네, 손님과 네. 택시를 연결해주는 앱이고, 음, 배달앱 인젝도 배달 앱이죠. 음, 마켓컬리도 장보기 앱이고.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것들을 단순히 앱이라고 사고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너무나 플랫폼이라는 흔하게 거지. 얘기하는 이제 플랫폼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도 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야놀자가 지금 시총이 거의 한 10조 가까이 되고, 카카오티도 뭐 요즘에 도시 그 자율주행 부터 네. 시작해갖고 UAM 사업까지 진출을 하는, 그러니까 무한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한한 비즈니스 영역에 확장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기업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이제 앱이라고 평가하지 않는 것처럼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도 단순히 이제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도시의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 관광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다. 이제 이런 사고가 조금 이제 음, 필요한 거죠. 음. 그래서 그러면 앱이 아닌 플랫폼이어서 도대체 플랫폼 구축을 해서 이제 저희가 뭘 하느냐.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크게 이제 4가지 축으로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 관광이 구형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하죠. 그 정보 음, 시스템 이제 뒤쪽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음, 기본적인 이제 스마트 관광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음. 그다음에 지역의 다양한 이제 유형, 무형의 관광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큰 축으로 나누면 어떤 건 유형 자원일 거고, 이제 어떤 건 무형 자원일 텐데, 네, 네. 이 유무형 자원을, 관광 자원을 다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을 해서 스마트 관광 정보 시스템 위에서 이 서비스가 경험할 수 이루어질 수 있게. 있게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이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서비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새로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기존에 음. 이미 뭔가 오픈 API 형태로 연계 네. 가능한 공공 서비스나 민간 서비스를 이 플랫폼에다가 연계를 하고, 음. 거기에 이제 되게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죠. 뭐 날씨 정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네. 주차라든지 뭐 네. 길 찾기, 숙박, 패스 오더 음, 뭐 이런 것들. 음, 그리고 이제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내는 것. 그러니까 어, 제가 보니까 이제 전체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에서 플랫폼 개념으로 이 사업을 사고를 했을 때는 이 크게 4가지 축의 큰 범주의 업무들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정보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이게 70억짜리 그냥 단순히 앱이 아니다라고 네. 얘기한 건 뭐냐면 실제 앱은 여기 영역인 거예요. 이제 보시면 관광객 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엔드 유저 단에서 구축하는 것만도 관광객 앱 플러스 이 스마트 관광 플랫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네. 관리자 웹,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들이 있어요. 뒤에 네네. 이제 서비스 공급자라는 개념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그게 이제 야놀자라든지, 뭐 무브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서울패스를 운영하고 있는 트래블로션이라든지, 스마트 오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저희 플랫폼에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이제 이 서비스 공급자라고 이제 저희는 통칭을 네네. 하는데, 이들이 이제 제휴점 디바이스부터 해서 제휴점 관리자 페이지, 그리고 이들의 뭔가 상품 관리 페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프론트 단에, 그러니까 엔드 유저 단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이 플랫폼들이 잘 운영되기, 이 서비스들이, 이 클라이언트 단에서 요청하는 서비스들이 잘 운영되게끔 하는 밑에, 이아스부터 파스, 사스까지의 정보 시스템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정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지자체 내부에 서버 단에다 구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일부는 KT G클라우드 안에다 구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이제 클라우드 안에 인프라나 보안 체계나 아니면 네트워크 연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하는 인프라 구축을 하고, 그 위에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 개별 서비스들이 운영되게끔 하는 어떤 운영 미드웨어,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파스단도 구축하고, 그 위에서 이제 응용 서비스들이 다 파스단에서 구동이 돼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요청하는 서비스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이런 총체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인 거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너무 EGPMP와 정공주주 본부장을 너무 알아갖고 더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보 시스템 구축에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역의 유무형 관광 자원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형 자원을 디지털화한 건데, 그건 결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스마트 관광 마스터 DB 구축이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지역의 다양한 관광지, 그다음에 체험 상품, 맛집, 카페, 쇼핑, 뭐 전통시장, 숙박주차, 뭐 진보관, 안내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POI라고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역의 다양한 이제 거점들, 네. 이것들을 저희가 동일한 DB 분류 체계를 가지고 DB들을 어떤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 시스템을 갖춰서, 그리고 이게 언제든지 현행화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어떤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가지고 다 DB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한 1580개 POI를 DB화 했고, 그 DB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현행화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관리자 페이지, 관리 시스템을 이제 같이 구축을 하는 거죠. 여기 이게 만약 이제 신규 어떤 관광 무형자산이고 유형자산이고 나오면, 네, 그거는 다 등록을 그 사람이 아니면 여기 뭐 EGPMP나 뭐 이거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등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맛집 카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서비스 공급자, 아까 네. 얘기했던 그러니까 네. 맛집이나 카페 같은 경우 이제 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들이 있어요. 그쵸. 그들의 제휴점들 DB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쪽으로. 그리고 관광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관광 주체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 거고, 체험 같은 경우는 패스 사업자, 패스 사업자들이 서비스 공급자로 들어오면서 저희 플랫폼의 데이터가 현행화가 되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일부 이제 서비스 공급자가 별도로 있지 않은 공공의 영역의 DB는 이제 관리자 단에서 현행화를 해야 시키는 되고.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서비스 공급자 DB가 동기화가 되는 거죠. 저희 플랫폼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기화가 되면서 현행화가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 구축이 되어 좋은 서비스 공급자를 찾는 게 되게 중요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응, 그걸 네, 많이 네, 갖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유형 자원을 디지털화 하는 거고, 근데 지역이 이제 되게 다양하게 무형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가진 역사라든지 어떤 스토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총 이제 5개 카테고리에 이제 저희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관광 XR 버스를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제작을 했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보시면 밑에 이 화면에 보시면 버스 안에 타면 네, 버스를 개조를 했고 이게 다 TOLED예요. 투명 OLED 디스플레이여서 그러니까 유리 같은데. 버스의 창문을 다 TOLED로 다 개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투명 디스플레이이기 그렇죠. 때문에 영상을 쏘지 않으면은 밖에 실경이 보여요. 그리고 실경 위에서 큐레이션을 할 수 있고 또 완전히 영화관처럼 실경을 막고 영상을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XR 버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정조 을묘 원행 그 능행차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XR 버스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는 아닌가 보죠? 이런 게 있어요? 세계 최초가 있을까봐 제가 국내 최초라고 했고요. 난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뉴욕에 그게 이게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고 프로젝트로 한번 했던 것 같기는 해요. 화성 버스라고 해서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어쨌든 관광 버스로 이제 그러네요. 최초로 XR 버스 지금도 운영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봐야겠다. 네. 지금 당분간 무료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보시려면 이제 지금 빨리 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원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대상지가 수원 관광은 거의 80% 이상이 수원 화성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 화성의 그 유적 자체가 가진 역사적인 스토리나 아니면 유적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미개방, 미복원된 이제 유적들도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 이제 저희가 다 AR, VR로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성 행궁 안에 그러니까 모바일 방탈출 게임 많이 하는 액션 게임 이제 이게 들어가 있고, 이제 무예 24기라고 정조 호위무사들이 했던 무술인데 이게 이제 하루에 한 번 공연밖에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시즌업을하게 진행이 돼요. 시즌에만. 이거를 저희가 360도 VR로 해서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KTO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가 오디가 있잖아요. 네, 어디가 있죠? 그 서비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계가 되고 저희가 드라마타이즈 형태로 일부 이제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들은 뭐 성우 녹음과 뭐 각본을 다시 써가지고 스토리 가이드로 이제 추가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무형 자원을 디지털 콘텐츠화 시켜가지고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공공 민간 서비스 이제 연계인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공급자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오픈 서비스 중에 관광객들한테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되어지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저희가 API로 연결을 하던 아니면 이제 솔루션을 구매를 해서 연결을 하던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이제 관광객들한테 중요하잖아요. 네. 기상청 날씨 정보 이제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고 미세먼지, 그다음에 수원도시공사에서 그 공공주차장 API 연계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정보 다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화해설사도 기존에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일주일 전에 예약받고 이랬는데 저희가 이제 1시간 전까지 현장에서 모바일로 그냥 실시간 매칭이 가능하게끔 서비스 구현하고 그리고 이제 구글 맵 위에 이제 티맵 도보길 찾기 솔루션 연계해서 언제든지 이제 거기 대상지에 있는 다양한 이제 샵들을 저희가 앞에 구축했던 POI 정보들은 다 이제 맵에서 길찾기 서비스 편의치 기반으로 이제 다
알 수 있게끔. 네.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 이런 거는 네네네. 어느 플랫폼에 이제 다 연계되는 이런 서비스도 이제 음.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민간 서비스들을 이제 저희가 연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입장 체험 상품 구매 같은 경우는 트래블로션이라는 이제 패스 사업자하고 이제 연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맛집 카페 쇼핑은 저희가 픽업 오더하고 테이블 오더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오더 서비스로 이제 하이퍼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많이 쓰여지는 서비스는 아닌데, 그 이제 단순 채널링으로 연결을 하긴 했지만, 이제 무브 서비스, KTX 무브 서비스 이제 연결하고 있고, 야놀자는 이제 저희 숙박 플랫폼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놀자가 터치 수원으로 수원 숙박을 예약을 하면 야놀자 플랫폼보다 3% 더 싼 가격에 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원시에 이제 IoT 사물함도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해서 사물함도 이제 모바일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공공 민간 서비스 연계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장 핵심인 부분이죠,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슬라이드가 겹쳐가지고 그런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안에 구축은 이제 국고보조 사업으로 해서 구축은 하였으나 이 플랫폼이 지역에 이제 계속 살아남으려면 사실은 자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지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공공의 영역에서 이게 시에서 유의미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면 사실은 이제 그거조차도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유지되는 것도 저는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 이제 스마트 관광 플랫폼은 이제 수원시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제 공동 소유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 플랫폼에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의 이제 룰을 세팅을 하죠. 어떤 표준화된 정책과 프로토콜과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서비스의 수수료는 얼마로 할 것이며, 뭐 회원 가입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서비스를 오픈을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컨텐츠도 제공을 하고,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관광객들한테 이제 특별한 혜택도 제공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플랫폼 구축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면, 어쨌든 이 플랫폼 안에서 수요자인 이제 관광객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서 공급되는 서비스가 중개가 되는 이런 형태의 이제 플랫폼적인 사고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싱글 사이드잖아요. 보통 이제 제품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가는 건 이제 싱글 사이드 이제 비즈니스가 뭐 이동이 되는데, 사실 이게 완전히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니 이거는 완전히 이제 플랫폼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 저는 드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하나 나가서 결국 이제 서비스 공급자는 또 이제 개별 서비스 공급자는 지역의 각각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가맹점하고 수요자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이제 플랫폼 사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뭔가 마더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은 그 위에 서비스 공급자 플랫폼들이 저희 플랫폼 위에 이제 다 올라와 있는 구조.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어쨌든 비즈니스 모델이 투 트랙으로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중개 수수료 이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가맹점과 관광객 사이에서 서비스 공급자가 하는 이거는 사실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럼 오히려 가맹점이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뭐 어떤 관광객들이 자기네를 와서 뭐 이용을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가맹점이 이 서비스 공급자한테 수수료를 그렇죠. 주고, 그러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뭐 플랫폼 수수료든 아니면 구독료든 아니면 이제 매출의 일부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 그러면 주게 되는 그게 거죠. 스마트 관광 플랫폼에 있는 서비스 공급자가 또 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원래는 어. 이제 그런 구조가 맞는데 아, 사실 이게 이제 정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이제 아, 1차 진행이 네네네.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원시 자체도 이제 지자체도 공공의 영역이다 보니까 네. 현재로서는 음. 비즈니스 모델을 태우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플랫폼이 이제 좀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광고 수수료, 광고라는 어떤 상품을 탑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네네네. 이제 저희가 만드는 이제 컨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별도 이용료 이런 것들도 이제 아, 탑재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럼 지금은 다 아직까지는 무료네요. 네, 공공의 영역에서 어, 하고 있는 거고 네, 그쪽까지 이제 사업배가 이제 국고를 네. 통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그럼 이제 이 플랫폼 이렇게 구축된 플랫폼이 각 주체들한테 정말 유의미한 플랫폼인가 이제 네, 이런 고민이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네, 드는데 실제 관광객 입장에서는 기존의 민간 서비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야놀자도 숙박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큰 플랫폼이고, 네. 뭐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길 찾기 이런 건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된 서비스고, 근데 그럼 이 플랫폼의 차별화된 베네핏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네, 관광객들한테 네, 네. 결국은 지역을 기반으로 이렇게 이 종적인 서비스들이 횡적으로 통합된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내가 아, 필요한 관광의 모든 것들은 받을 음, 수 있다. 음, 음,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제공되는 혜택들, 이런 음, 것들이 이제 훨씬 많아지면 아마 플랫폼이 조금 더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음. 그래서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한 달 반, 2개월 차 이제 가고 있는데, 일단 서비스 자체는 굉장히 편리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홍보 영상인데, 아, 네네. 이거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 이거는 진짜?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터치 아, 수원, 나와요? 터치 네, 지원? 홍보 영상 아, 이렇게 홍보 하면 영상? 아, 되고요. 네네네. 네. 네, 관광객 입장에서는 일정 굉장히 편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음, 거고, 그러면 지역에 네.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자체하고 이 스마트 관광의 어떤 구축의 중심이 되는 음, 지자체, 지역 행정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상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들에게 이 구축 성과라는 게 뭘까? 그래서 음, 저는 첫 번째 이제 지역 관광 자원의 어떤 통합 거점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겼다 이런 생각을 네, 좀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관광 자원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관광 업무들을 보는 관광과에서부터 시 조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광의 어떤 딥이나 자료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그리고 예. 굉장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그리고 어. 이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통합될 수 있는 거점 자체가 생긴 거죠. 어, 그 이제 어, 첫 번째 이제 관광재원을 DB화 시킨 것도 그렇고, 어, 그리고 이제 관련 조직들한테 이 플랫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를 함으로써 어, 그들이 이 자료를 공유하고 업데이트하고 현행화시키는데 어, 시스템적으로 가능해진 이게 가장 큰 이제 행정에서 이제 큰 성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러네요. 두 번째는 이제 관광객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것도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채널을 이제 행정 쪽에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정보나 혜택을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음, 플랫폼 이용자들한테 문자나 푸시 음, 알림, 뭐 콜센터 이런 것들로 이제 가능해진 측면이 있어요. 음, 그래서 가령 뭐 축제인데 그거에 대한 쿠폰을 뭐 음, 5천 원 할인권이 이런 걸 뿌리고 싶다. 이러면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그럴 가능해진. 수 있게. 어, 그리고 굉장히 시스템에서 그냥 입력해가지고 발행시키는 그러니까 어, 굉장히 편리한 로직으로 이제 가능해진 부분이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즘에 어디서든 지금 디지털 변환의 시대를 얘기를 하잖아요. DX, 예, 예. 네네. 네, 근데 사실 제일 늦게 바뀌는 게 이제 행정조직인 것 네, 같고, 그리고 관광 쪽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그 ICT 쪽하고 상당히 멀리 있는, 왜냐하면 전통적인 대면 산업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체험 위주니까. 예. 네네. 근데 이게 조직적 측면에서도 지역의 관광가에서
관광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공무원분들도 이제 실감을 하시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한 축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역 상권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관광 도시니까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군구 군 단위로 내려가면 사실은 O2O 서비스를 하는 지역 상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도시가 아닌 이상은. 네, 근데 어쨌든 지역 상권이 뭔가 O2O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어, 되었다는. 어, 근데 수원 같은 경우도 수원에 굉장히 좋은 체험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공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방들이 요번에 이제 O2O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돼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그 잡혀 공무원분들이 있어서, 예, 가실 수 있는 관리자 예, 볼 수 있는. 어둠이.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참여 기업 입장에서는 응, 성과가 있느냐. 응. 뭐 사실 저희는 이제 어차피 기업이 지금 가야 될 방향에서 되게 많은 투자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조직적인 투자도 필요하고 이런데, 그게 이제 뭔가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EasyPMP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스마트 관광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이제 플랫폼 개발, 이제 솔루션 개발까지도 좀 많이 진전이 좀 된 음,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성과들이 조금 있고, 음. 그리고 그래 이제 저희도 이 요번에 하면서 한 3개 정도 특허를 냈습니다. 아, 특허를 네. 냈군요. 야, 네, 스마트 대단하다. 관광 통합 플랫폼 시스템 특허하고, 그다음에 어, 아까 이제 아, 스마트 XR 버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AI 추천 어, 서비스까지 해가지고 3가지를 이제 저희가 좀 특허를 냈고, 요 추천 서비스는 세종대학교하고 이제 같이 어, 해서 어, 어, 공동 특허를 좀 냈습니다. 어, 그 이즈피엠피 입장에서 이제 좀 그런 뭐 성과들이 있었고, 나머지 이제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는 좀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음, 근데 아직까지 크게 매출에 막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과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많이 두고 봐야 되는, 네, 앞으로 네, 진행을 네. 해봐야 알 것 같고, 음, 다만 이제 기존 비즈니스 시장이 그 관광객이 거의, 해외 관광객이 들어오면 거의 80%가 이제 서울에서 모든 관광을 마치려고 네,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 사업자들도 대부분 이제 서울 시장에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어떤 어, 지역 시장 기반으로 이제 어,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러네요. 기반이 조금 만들어지는 이런 네, 것들이 있고, 또 이런 이제 그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참여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간접적 레퍼런스. 투자 유치를 네, 하는데 네. 도움이 되는 이런 아, 성과들이 이제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음, 이제 결론적으로 이 기업들이 실제 보탬이 되려면 사실은 이제 이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플랫폼에서 발생된 이제 매출이 많이 올라야만 이제 맞아요. 가능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가능할 것이냐? 네. 이제 저희가 공공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이제 배달 서비스잖아요. 배달 서비스들이 그렇게 다 성공하고 있지 못하죠, 실질적으로. 네,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서비스별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를 못하고 있는, 근데 어, 이제 그 전문성이라는 게 가맹점, 고객 관리, 기술 지원, 이게 엄청나게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 음,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브랜딩이나 판촉 프로모션 이런 홍보 마케팅의 전문성도 이제 지역에서 할 경우에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음,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스마트 관광 플랫폼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이제 워낙에 복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개, 하나의 영역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 그러니까 서비스의 전문성도 뭐 오더, 패스, 뭐 어, 모빌리티 다 어, 다르니까. 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행안부에서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중공 유사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금지, 이게 이제 공공데이터법에 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 거예요. 어, 그래서 공공이 민간의 시장에서 할 수 없다. 플랫폼을 개발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뭔가 부득이하게 이제 한다고 해도 그걸 이제 일정 주기로 평가를 해서 어, 시장에서 피해인지 출시시키는, 아닐지. 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아, 이제 스마트 관광 플랫폼은 결국은 아까 이제 저희가 서비스 공급자 구조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음, 어떤 민간 플랫폼을 위한 공공 플랫폼의 성격을 이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가 개별 서비스들을 직접 개발하진 않지만 그 어, 개별 서비스들이
서비스가 가능한 어떤 마더 예,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예, 역할을 예, 하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공공성과 시장성을 같이 가지고 간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그럼 그게, 이 플랫폼이 도대체 어떻게 발전이 될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사업 구축하면서도 아, 이게 50개 도시에 구축이 되면 앱을 50개 깔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그치. 예, 잠깐 했었거든요. 네네네. 이 50개 도시에서 구축이 되면 지금 앱을 50개 깔아야 되는 건가? 이런 음, 얘기를 했었는데 음, 제가 생각해 보니 음. 자, 관광이라는 게 어디든 필요한 공통 서비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갖춰야 될 기본 솔루션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 수원이나 인천이나 여수나 대구나 올해 구축된 한 6개 도시들 네. 다 그 공통의 영역이라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이제 그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네. 지역의 관광의 매력이나 아니면 관광 자원에 따라서 새롭게 붙어서 제공돼야 되는 이제 서비스들이 부분적으로 이제 다를 수 있는 거죠. 컨텐츠도 네, 다를 수 네, 있고. 네, 네, 네. 그럼 결국 이제 공공의 영역은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저희가 조금 어, 하고 있습니다. 어, 그거를 이제 하우투로 풀어내는 작업들은 이제 조금 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공통 요구 사항들이 뭐 이런 네, 서비스들이 있는 네, 거고, 네, 제가 네. 지역 특화 서비스로는 뭐 네, 이렇게 지역 특화 서비스와 달라질 지역 수 있다. 콘텐츠를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마이스 플랫폼이나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이나 아니면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이 조금 유사한 부분일 것 같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아까, 잠깐, 그 아까 16번 슬라이드에 보면 막 여러 도시가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공공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했는데, 음, 지금 이제, 그러면 뭐 수원, 대구, 뭐 양양은 EGPMP가 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 공공의 플랫폼이 됐던 뭔가 그 통일화된 어떤 그 양식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네. 나머지 도시들은 지금 막 다 각각의 어떤 개별, 뭐 인천만 해도 다른 데가 하는 거 거의 되고, 뭐 다 네네. 있으면, 그게 이렇게 그, 그 통일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API로 다 붙이나? 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화라는 부분이 네.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걸 이제 네. KTO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아, 그리고 아, 이제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 혹은 이제 공통 요구 사항에 대한 이제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이 좀 네. 필요하고, 저희 음, 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저희가 특허 지금 예, 예, 출원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 자체를 이제 상품화 시킬 예.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이 지금 지역 스마트 관광 도시 요거의 모든 지금 그 프로젝트는 다 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 팀이나 뭐 이런 데서 조율하는 부분이 네네네. 있긴 있겠네요. 아, 네네네. 그래서 아이, 이제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음,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한계점 같아 보이는 게 아마 플랫폼 사업자 누구나 그렇겠지만, 음,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아까, SP, 서비스 공급자들 말고 이제 플랫폼 자체에도 비즈니스 모델을 태우려면 어떤 형태로도 이제 개발이 필요한 건데,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돈이 될까? 이런 네.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를 음, 봤어요. 음, 네이버 커머스 부분 어쨌든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이 이제 네이버 그렇죠. 플레이스에서 상품 네. 판매를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커머스 부분에 이제 제가 2020년도 EQ 이제 매출을 보니까 중개 및 판매로 얻어들이는 게 1,420억이에요. 커머스 광고 매출이 2,730억이고, 광고네. 이제 중개 및 판매가 이제 저희 성격과 이제 좀 비슷한 부분이잖아요. 저희 서비스 그렇죠. 공급자들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음, 근데 그 매출 플랫폼 수수료를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음, 그 네이버 플레이스가 보통 한 3%에서 4.5% 어, 사이거든요. 어, 어, 이제 그거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을 거고, 음, 공공 배달 앱들이 보통 수수료를 1.5에서 2% 받아요. 음, 그러면 이제 1,420억에 2% 해봤자 28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이버 전체가 전국의 소상공인들 다 올리는 매출의 수수료라는 게. 그럼 예. 도대체 이 스마트 관광 플랫폼에서 100억을 올린다 한들 예.
와, 100억에 2% 해봤자 2억밖에 안 되는 예, 거죠. 예, 예. 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 정도가 예, 나올까? 안 나올까? 하는 예, 수준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른 식의 모델이 있을까?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광고 수수료라든지 뭐 이제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플랫폼의 가치라는 게 측정이 돼야 하잖아요. 그쵸. 이제 플랫폼의 가치는 저희가 보통 뭐 앱 다운로드 수, 다운로드 수. 사용자일지 수는 크게 안 예, 치고, 예. 사실 이제 MAU나 DAU로 이제 가치 측정을 아, 많이 예, 하는데, 예, 예. 관광 앱이라는 게 MAU가 잘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치, 그치, 거죠. 그치. 왜냐면 관광은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예, 그쵸. 한 달에 어쩌나. 뭐 1년에 한 예, 번, 그쵸. 한 번 1년에, 정도. 연단위, 연단위. 예. 네. 그래서 그럼 이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지역의 경제 시스템하고 좀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음, 이게 이제 아직까지 이제 저도 지금 이제 고민. 구축을 예, 첫 도시에 이제 구축을 끝낸 단계라 예, 화두를 많이 던지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답들을 이제 꾸준히 좀 찾아야 되는 뭐 어,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제가 뭐, 이 참여 민간 기업하고 이제 지자체 고려사항은 사실은 스마트 네, 관광 도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예, 기업이나 혹은 지자체에서 이제 의미 네, 있는 부분이라 네. 시간도 많이 경과를 하고, 네. 그래서 음, 조금 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결국은 플랫폼이라는 건 네트워크 효과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순환의 효과가 발생이 돼야만 플랫폼이 이제 확장이 되고 활성화도 되고 이러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어떤 관광객에 대한 혜택,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요. 네. 음, 그리고 이제 한 2, 3년 동안은 저희가 각 지자체하고 공생의 관계로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그치. 유지 관리도 함께 하는 걸로. 예, 예. 그래서 이제 2, 3년을 좀 플랫폼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로 개념에서, 예, 라이프 사이클을 생존기 가져가는. 관리를 예. 하면서 브랜드 관리까지 하면서 어, 조금 이렇게 해보는, 어. 갑자기 뭔가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된 것 같은. 그러네요, 진짜. 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수원 스마트 관광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겪었던 시행착오 혹은 시사점들 이런 것들 이제 다 반영을 해서 다음 이제 대구, 그다음에 이제 되고. 양양까지 좀 음, 하면서 뭔가 다양한 기회들을 발견할 수 음, 있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궁금한 거. 그러면 이제 네. 다른 아까 여러 도시들 지금 다른 데들은 어떤 회사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도시들은? 아까 교수님 서두에 네. 뭐 야놀자도 스마트 관광이고 다 예, 스마트 관광 예, 아니에요. 그런 예. 기업들이 다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네네. 도시들은 뭐 야놀자나 이런 데들이 지금 네네네. 플랫폼을 뭐 개발하는 거예요? 통신사들이 이제 KT, SKT, 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SI 전문 기업들도, SI 어, 구축하는 SI 기업들도, 전문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서비스 공급자로 이제 다양한 사업자들이 있죠. 아,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야놀자가 제일 경제 우위에 있는 건가요? 현재? 어, 근데 야놀자는 사실은 여러 도시에 연결은 네,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회사하고는 좀 이제 그 스마트 관광 도시 구축하면서 같이 네. 좀 이렇게 그치, 확장하는 고민을. 걸로 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지피엠피는 이 세 개 말고 또 다른 도시들도 계속 이제 트라이를. 앞으로 계속 25개 도시까지 확장을 한다고 예, 하니까 예, 예, 예. 그건 조금 두고 봐야 와, 알 근데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력이 이거 지금 뭐 네. 지원을 하시는데 이지피엠피에서 몇 명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SI 업체 음, 다 빼고. 지금 저희가 내부의 개발팀이 예, ICT 예. 연구소가 빠지게 돼 한, 있죠. 네, 세팅이 돼서 지금 개발자만 한 16명? 예. 개발 기획까지 합치면 이제 개발 쪽만 한 2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쪽 서비스 쪽, 그러니까 예, PM의 예, 역할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기획하는 쪽, 예. 이쪽이 한 12 정도. 12명 정도가 붙어 있구나.
아니, 그 또 하나, 내가 이 디지털한 이런 거 할 때마다 질문하는 건데, 우리 정공주 본부장님도 사실 뭐 우리 대학원 네, 출신이기도 하지만, 사회과학 출신인데, 네. 이거를 처음에 설계하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음, 저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네. 이즈PMP가 가지고 있던 PM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왜냐하면 이제 아니, 그것만 기존에 갖고 되나? 기술에 대해서 좀 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제가 기본적으로 거의 2년 동안 초치기로 공부를 아, 클라우드부터 네트워크, 그다음에 보안, 뭐 음, DB 구조 이런 것들 이제 다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면서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원도 지금 박사를 네, 네. 지난 학기부터 또 시작했어요. 아, 스마트 관광, 경희대 그래요? 스마트 관광원에서. 그래서 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고 있죠. 네. 그렇구나. 아, 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부에 결국은 이 PM이 비개발자하고 네. 개발자의 업무를 잘 엮어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지금 ICT 연구소에 거의 한 20명 가까이 되는 인력들하고 네, 네.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잘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그러니까 업무의 레인지 자체가 너무 넓어요. 이 스마트 관광도시 그래 사업이. 보여요. 네. 아까 이제 개별, 왜 관광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만드는 네. 것만 해도 개별로 보면 어, 개별 개별 프로젝트 프로젝트지. 네, 수준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프로젝트를 잘, 그리고 이제 다 이종 서비스예요. 네, 그리고 그치. 특히 이제 개발자들 성향이 네, 나는 내 것만 네, 네, 봐지, 네, 이렇게 네. 다른 쪽을 같이 봐주면서 이제 호흡을 맞추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저희 쪽보다는 많이 덜하죠. 이제 경험이 이런 별로 것들을 좀 잘 없어서. 정리하는, 아, 음, 네. 야, 뭐 참. 다들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비스는 오픈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잘 유지 관리하고 잘 활성화 시켜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 과제죠, 이제 앞으로. 아, 근데 70억짜리 프로젝트라고는 하지만, EGPMP가 수익이 되나요? 아, 수익이 안 될 뭐, 것 같은데? 네. 네. 수익이 되진 않죠. 네. 수익이 되는 음, 사업 같아 보이진 않네요. 너무 네.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그런 프로젝트였고. 네네. 근데 이제 회사의 방향성이 어쨌든 가지 않을 수 없는 음, 분야라고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음, 음, 뭐 수익이. 투자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고 있는 거. EGPMP 직원들은 이런, 게 사실은 다른 PCO들하고 지금 다른 길이거든요. 거기에 네네. 대해서 불만은 없나요? 내가 지금 음, 약간 의문인가? 뭐,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많이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히려 또 새로운 분야에 이제 음, 새로운 기회인 거잖아요. 이제 내부 네네. 조직원들한테도 네. 본인들이 그러니까 ICT 쪽 서비스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혹은 이제 개발단을 같이 음, 보면서 뭔가를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지 않은데 음, 프로젝트 규모가 있다 보니까 훨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음. 1차 이제 소원 프로젝트 끝나고는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대단하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황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황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계셔서. 그 많이 좀 감동했어요. 와, 이지피엠피 좀 대단하다. 우리 정보무장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좀 했고.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던 거를 계속 걱정을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그 서비스 제공자라 이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에도 수수료를 줄 것이고 기존에 있는 민간 사업자에 수수료 다 줄 거 할 것인데 여기에 과연 낼 것인가 하는 부분 걱정했는데 그것도 걱정하고 계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사실 그 공공기관이 우리 배달 앱도 마찬가지인데 공공에서 개발한 앱이랄지 플랫폼이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성공한 적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좀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풀어내야 할 숙제 같은데 음. 그러면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죠? 운영 수수료를 주는 건가요? 정수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럼 개발 다 했어, 이제. 일단은 아, 이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 자체가 음, 구축하고 2년까지는
물론 이제 지방비 매칭이긴 하지만 2년까지는 또 유지 관리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지원해주고. 네, 그다음에 네. 그러면 이지피엠프도 매칭입니까? 지금 매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자 매칭 씨는 사업이에요? 매칭을 하고 있죠. 아니, 1대1로. 그러니까 우리 개발, 그러니까 이지피엠프도 이지피엠프는 아니겠죠? 이즈피엠피는 아니에요. 아니죠. 이즈피엠피는 다만 기업 이윤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 이제, 개발자들의 인건비 수준을 이제 유지 관리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이지피엠피가 큰 의사결정을 해야겠다. 지금 이런 수준이면, 이거는 단순히 그 개발만 끝나가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설명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PCO 문제가 아니네요. 완전 플랫폼 사업의 그러니까요. 문제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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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라는 게 엄청나게 대세거든요. 그게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게 스마트 관광 도시라는 것도 어찌 생각하면 스마트 시티라는 큰 엄블레나 맞아요. 하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거기에 도시, 뭐, 날씨, 모든 정보를 다 해서 네, 네, 네. 최적의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는 게 우리나라도 늦었고 지금 유럽은 엄청 진행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시범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관광이 시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이? 것처럼 관광이 시티를 포함할 수 있다. 네네네. 왜냐하면 시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생활 밀접형이나 혹은 그 굉장히 체감하는 서비스 중심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단발적인 서비스가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의 그 어떤 솔루션을 지역 경제하고 지역 경제 시스템하고 물려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ESG라는 게 이제 요새 또 화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어떤 이 거버넌스하고 물려서 가면은 음. 오히려 시티에서 일부 서비스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관광 쪽으로 묶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수원처럼 수원이 그 관광 또는 스마트 관광이라는 데 방점을 찍는다면 이게 우선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는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도시는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우리 정수석도 다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뭐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 공공과 민간의 이게 참 어렵네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조화 있게 해 나가느냐가 이게 또 결국 우리나라는 모든 걸 정치가 풀어야 되네. 위에서 윗단에서 우리 정수석 같이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제발 우리 수원시장이나 이 위에 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이거 성공해야 돼요. 정말. 네, 맞습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사실 이거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이게 큰 차원에서 야 이건 한번 성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또 해주면 참 좋은데 그게 뭐 너무 오늘 잘 들었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제가 이제 거기서 고민하는 지점들도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한번 또 해볼게요.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게 많은 부분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죠. 이런 클라우드라는 생각이 게. 들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되게 쉽게 생각하면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갈 때 한국에서 앱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여행하듯이 해외 나가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 외국인들도 자기 나라에서 그냥 앱 다운 받아서 여기 와서 그냥 한국인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만들어지겠죠. 들고 있어서 네, 그것도 좀 아유, 많은 과제가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매번 이지핀피는 감동을 주네, 저희한테. 이게 하신다. 정말.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마이스 미팅 테크놀로지에서 그 오투밋 그거를 이충근 수석 이지피엠피에서 나왔잖아요. 또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사실 얼마 안 되는 시간 안에 또 이지피엠피에서 스마트 관광 도시를 갖고 발표를 하게 돼갖고
뭐 특정 기업하고 저희가 뭐 일부러 이런 그렇지, 건 그건 아닌데.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케줄을 잡고 하다 사업을 보니까 하려면. 이렇게 되긴 했습니다. 근데 진짜 되게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걸 같이 공유해 주셔갖고 이제 만약에 또 차후에 제 생각에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혹시 우리 뭐 마이스 기업들 중에도 이런 사업을 생각해 보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내가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전공주 수석 오늘 좀 출장 가 있는 상황 속에 이렇게 아이고, 네.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너무 다음번에 또 다시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네. 아이, 너무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네, 너무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